Q&A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네네. 네, 톡톡건강 채팅창이든 뭐 아프리카 병원 채팅창이든 자유롭게 올려주시고 하면 또 저희들이 진행할 때 도움이 저희들이 됩니다. 이번에 좀 독특하게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처음에 좀 소개를 하고 두 번째 이제 강의 형식을 했고 이제 Q&A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한 20분 정도 진행되고 10분 정도는 우리 또 김선현 씨께서는 꿀팁 뭐 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 강의 잘 들으신데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향후에 많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가 되겠는데요.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해 준 게 있어요. 우리 김선현 선생님께서는 원래 미술 치료 전문가신데 갑자기 디지털 치료제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미술 치료제랑 디지털 치료제가 연결이 되는 건지 참 이게 이상하다라고 좀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IT 전문가가 아니신데 갑자기 IT 전문가가 된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떤가요? 네. 네네. 네. 미술이라는 게 아무래도 아날로그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 치료제는 좀 뭔가 IT 전문가 같은 네, 네. 기술이 좀 접목돼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뭐 이렇게 IT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거는 개발자라고 해서 이쪽에 또 아트와 또 IT 쪽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주는데요. 그러나 프로그램은 저희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인 근거가 꼭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치료했더니 좋아지더라라는 논문도 있어야 되고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 안에는 심리학적인 게 들어갑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학적인 부분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네, 네네. 그리고 이거 또 만들었을 때 기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왕이면 좀 좋아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것처럼 네. 이런 영상이나 이런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포켓몬이 좋아하는 이유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너무나 재밌고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는 것처럼 이런 개발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미술치료가 이런 네.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영상과 앱과 VR과 게임으로 보여지게 옮겨주는 거죠. 네, 그리고 포켓몬으로 하면 디지털 치료 받고 있는 거예요? 네? 포켓몬으로 사실 디지털 치료제에 들어가면 그거는 또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캐릭터가. 네. 포켓몬 게임 자체가 당장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치료용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네네. 노엘로님 이거 생방송입니다. 지금 네. 생방송이니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켓몬도 물어보셔도 돼요. 네. 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네, 그것도 앱으로 개발하거나 VR로 해서 거기에 맞는 환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치료 효과 검증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FDA나 아니면은 식약처나 복지부에서 인허가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그것도 치료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정이 되게 복잡하네요. 네, 많이 복잡합니다. 네, 뚝딱뚝딱 네네.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개발자 그냥 만든다고 되는 건 치료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죠? 네네. 이게 그리고- 치료니까 이제 식약처에 임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임상도 1차, 2차가 있고요. 의료기기로 지금 또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로서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도 나와줘야 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아까 나옵니다. 그 부작용은 없음이 돼 있는데. 네네. 네. 그럼 부작용. 안정성은 이미 확보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우리가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신약에 비해 다른 약, 그게 비해서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도 저희는 안정성까지도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몇 등급이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네네.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VR을 만들었을 때, 근데 VR을 썼는데 어지러워서 뭐 쓰러졌다, 아니면 네네. 제어가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환자군에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연세 많으신 분들이 VR을 써서 막 어지럽다, 토하시기도 해요. 토한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정성도 봐야 되고요. 네. 어떤 질환에 어떤
그 도구들이 좋은지 네. 이것들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은 근데 그래서 VR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문제 이슈가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앱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약은 예를 들어서 간에 안 좋은 거, 신장이 안 좋은 거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네. 디지털 앱은 상대적으로 그 안전성은 좀 확실히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VR도 네. 개인차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보면은 하나 어지럽지 않고, 근데 또 개인적으로 안 좋을 경우 토할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체는 안전한 거죠. VR이란 자체. 이 기기는 갑자기 뭐가 막 튀어나오거나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안전하고, 이 핸드폰도 뭐 가끔 핸드폰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체의 문제지, 네, 네. 이 자체에 표현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에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아이가 너무 집중하거나 폭력성이 있는 게임의 문제지, 치료제가 들어간다면 게임 자체의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치료제도 게임이면 게임에 중독이 빠질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진짜 치료제 중독. 네, 그런데 치료 프로그램은 그렇게까지 재미는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폭력성이 있고 막 성과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막 집중하고 그거를 모방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네. 치료제 게임은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되고요. 치료를 근거로 해서 재미있고 또 흥미있게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염려는 현재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료할 때 약 네네. 주면 이제 수능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능도가 네네. 참 항상 문제가 되는데 네네. 이건 수능도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수능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아니 해요. 잠깐 수능도가 뭔가요? 그러니까 약을 수능시험인가요? 주잖아요. 수능시험? 그 약을 하루에 3번 뭐 네. 식후 네네. 식전 1시간 아, 드세요. 네네. 하면 제대로 먹는 잘 거. 따라서 네. 드시는 분이 수능도가 높은 분이에요. 네네네. 그러네요. 집에서 만약에 너 이렇게 디지털 치료 하라 그러면 이거 제대로 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수능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앱에서요. 네네. 매일매일 알람이 울리거나, 네네. 아니면 이게 자동으로 뜨게 만들거나, 네네. 아니면 매일매일 체크를 하게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런 관리를 하게끔, 그래서 그 기능이 앱이나 VR, 특히 앱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 네네,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그걸 다 의사들한테 보고가 되게끔 이 연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숙제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약을 먹기 위해서 매일 병원을 방문해라. 매일매일 일기를 써라. 네. 매일매일 뭐 일지를 써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가겠어요. 근데 네. 서울에서 처방받고 제주도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이거를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하니까 오히려 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알람 기능이라든가 이 수능도는 필수 요소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디지털 치료제랑 치료의 차이는 뭔가요? 네네. 디지털 치료제하고 디지털 치료 같은 것 같은데. 네, 그죠? 많은 분들이 네. 고민을 하시는데요. 아주 그-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네. 네. 그냥 내가 만들어서 봤더니 우리 애가 좋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는데 이거 치료제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네네. 치료제라고 붙일 때는 현재는 식약처의 이런 인허가 부분을 거쳐야 되고요. 네네. 임상도 거쳐야 되고요.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네. 됩니다. 그러나 네네. 우리가 그 손쉽게 보는 약이 있잖아요. 약인데 전문 의약품이 있는 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고, 네. 전문 의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있잖아요. 그 네. 일반 의약품.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손쉽게 구하지만 효과가 맞아요.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만 네. 내가 머리가 아프고 좀 으슬으슬하다 그러면은 네. 그냥 타이레놀 사러 병원 네. 약국에 가서 네. 보통 네. 살 수 있는 네. 것처럼 네. 이 치료라는 건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규정이 될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이런 인허가 부분, 이런 의학적인 부분을 완전히 통과한 거를 치료제라고 보고요. 크게 넓게는 디지털 헬스,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플랫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치료제는 지금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우리나라 치료제는 아직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 연구 개발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네. 돼서 네.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이제 치료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나온 거가 있습니까? 지금 치료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나 치료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자살 예방을 위한 뭐 앱, 네. 뭐 이런 거 앱 해서 그건 손쉽게 다운받아 쓸 수 있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 거기에 대한
임상적인 임상적인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비만 관리 디지털 치료제 이렇게 것도 눈에 띄던데 네네. 그것도 그 완전히 치료제란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는 치료제라고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인허가를 받고 네. 그러면 비만 관리 그건 그냥 비만 관리 앱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비만 관리 앱을 보시면 사실 따라하면 도움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치료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네. 네, 치료제다. 이게 디지털 치료제다라고 네. 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여러 약을 중에서 난 이게 예쁘고 이게 효능이 잘 들어 해서 찾는 것처럼 네. 의사분들도 이게 당신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약품 중에 치료제 중에서 이게 좋습니다. 네. 연령대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앞으로 치료제는 많이 나와야 선택도 할 수 있고 가격도 다운되고 예, 좀 대중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선택지가 많아야 된다. 네네. 지금 현황은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도 연구되고 있는 거는 몇 종류나 돼요? 연구되고 있는 건 10종류라고 지금 10종류? 보시면 되고요. 아마 네. 뭐 더 적지 않네요. 미국에서 지금 한 개 한 10종류라고 아까 네, 말씀하셨나요? 미국은 아예 FDA 승인이 되는 거 치료제로 예, 아예 그 의료 현장에 쓰고 있는 게 10종류고요. 네. 저희는 지금 개발 중인 게 네, 10종류. 그러니까 아직 아. 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임상 시험이 완료가 되면 네네. 디지털 치료제로서 네네. 등장을 할 것들인데요. 네네네. 그럼 당연히 아직은 의료보험은 안 되겠네요. 네네, 저희가 네? 아직도 의료보험 그 과제 앞으로의 음. 예, 여러 넘어야 될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디지털 센터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치료 센터장으로서 이제 많은 의사분들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할 텐데 네네네. 현재 센터장 여로서 그쪽에 지금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저희 지금 센터에서는 네네. 예, 그 대중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개발됐고요. 네네. 또 하나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지금 예, 식약처의 인허가 부분도 하고 있고 의사분들과 지금 코워크해서 하는데 산부인과 쪽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쪽에서 또 예,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언제쯤 나옵니까? 응급의학도 있고 우와. 지금 저희 아니, 지금 산부인과는 뭘로 하죠? 산부인과는 궁금하다. 지금 산부인과 지금 아무래도 여성들이 네. 예, 그 월경에 관련해서 예, 또 생리를 앞두고 네. 예,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월경 양이 또 불규칙적인 걸 건강에 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산부인과 쪽 측은 아마 그 국내외적으로 좀 독보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쪽 그다음에 예, 저희 또 응급의학과 쪽도 하고 있고요. 재활의학과 쪽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언제 나오냐고요? 지금 지금 학교요. 네네. 저 병원은 한 몇 년 뒤에? 네, 몇 년 좀 기다리셔야 될 좀 것 같습니다. 기다립니까? 네네. 네네. 근데 활발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각과 교수님들이 워낙 협조적이셔가지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의사를 위한 것도 좀 개발해 주세요. 아, 네, 의사분들 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세요. 네네. 자, 우리 이현 선생님이 또 핵심적인 것도 질문을 또 준비를 또 하셨는데, 네. 그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네네. 미국 이제 10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페어라는 회사가 네네. 상당히 리딩 컴퍼니 같은데 네네. 네. 그 페어라는 회사의 그 제품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페어라는 회사 나온 네, 제품이 네. 리셋이라고 해서요. 네. 중독 예방을 위한 중독 겁니다. 예방. 네네. 네. 이게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오게 된 게 이제 디지털 치료로 해서 그냥 사람들이 앱처럼 그냥 쓴 거예요. 네네. 쓰다 보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것도 승인을 좀 받고 임상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해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게 FDA 승인을 딱 받게 된 거예요. 그 그래서 최초예요? 네, 최초입니다. 전 세계 오. 최초인데요. 네네. 근데 왜 중독이 이게 있냐면 중독은 사실 술을 끊어야 되고 뭐 담배를 니코틴 쪽 끊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의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매일 병원에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생각 끊어야겠다 하면서 조절하고 그거를 억제하고 좀 다른 쪽 방향을 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됐고 했더니 정말 끊게 되더라. 그리고
비용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더라라는 측면에 드는 거죠. 끊는다는 게 아까 전 게임 중독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약물 중독? 약물 중독. 네, 약물 쪽이에요. 네. 마약 이런 거? 네네네. 자, 네. 교수님. 근데 아무리 이런 좋은 앱이 개발되고 디지털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원격 진료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아까 정보 어떤 그 환자의 어떤 정보가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 왔다 갔다 한 수치들이 사실은 원격 진료와 가까운 거라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 현재 상황에서 과연 디지털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발전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좀 고민이 좀 시작됩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법. 이게 참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네네. 그 많은 네네. 분들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앱을 보면서 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고 하면은 체크하면은 혹시 개인정보가 남지 않을까. 근데 개인정보는 정말 철저히 지켜주셔야 돼요. 특히 이게 IT 쪽이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네.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가 아직 원격으로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좋은 건 일단 우리나라 의사분들의 호응도가 좋아요. 네.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분야에서 이게 수술과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말 많이 갖고 계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이거는 의사 처방이 이루어지고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또 의사분들은 자주 10번 올 걸 5번 오면서 이걸 항상 전송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차트에 뭐 다 그 기록이 남아있고 전송이 돼서 디지털로 다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송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의사 처방에서 네. 관리가 되는 거고 또 그 앱을 깔아서 아. 앱으로 또 이게 주고받고 그러니까 원격 모니터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현선님? 치료제가 되면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그쵸. 있겠죠. 네네. 네네. 근데 원격 의료라는 게 사실은 처방을 하고 약 처방을 하고 이게 완전 이걸로 진료를 네, 실시하는 진료를 건데 하는데. 저희 나라는 현재 법에 보면은 이 디지털 치료제가 이게 법을 뭐 어기면서까지 한다던가 이 지금에 있는 법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철저한 그 어떤 의료의 기반으로 해서 관리 감독하에 그 환자나 보호자들이 책임감 있게 네. 한다면 일단 의료비 절감, 시간 전략, 특히 이제 코로나처럼 지금 큰 병원, 좋은 병원을 찾아가는 이런 수고를 덜어줄 수가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뭐 되게 좋은 병원에 외국에 찾아가고 진료를 받고 거기서 수술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사라지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좋은가.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은 게 우리 보통 뭘 만들 때 의료기기를 만들 때 이 제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제조 비용이 이렇게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도 가능하고 이게 제조병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원가. 원가 소위 말하는 원가가 연장도 필요 없고 네네. 사람도 생산직 사람 네네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게 만들면 겉으면 사실 이게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 대학 다닐 때 문화와 예술이 국부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게 한다라는 의견을 교수님이 주셨을 때 화가들이 어떻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예술 BTS 같은 경우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무형의 자산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굉장한 부와 그 우리나라를 알리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 디지털 네. 치료제가 잘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하고 한다면 사실 진짜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네. 이게 전 이제 연식이 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원래 저희 여덟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형적인 거에 가치를 네네. 다 지불하려고 안 했어요. 네네. 병원 가면 의뢰 두사 놔줘야 되고 네 맞습니다. 약 줘야 되고. 약 이만큼 네, 먹어야 되고. 근데 네네. 디지털 치료제 처방 됐습니다. 그러면 다예요? 이렇게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주사도 안 맞고요? 네. 주사나 뭐야, 약은 이거. 받겠지만 네. 근데 제가 보세요. 그 어머님들이 이게 되게 경도인지로 해서 치매 되기 전인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모를 때 병원에 가서 처방 받고 약도 받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겠죠. 의료적인 네. 처치를 받지만 프로그램을 주면서 어머님 이 프로그램 계속 해보세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치매 예방, 경도인 장애, 뭐 자뇌운의 활성화, 또 흥미로운 거 굉장히 재밌고 또 이 앱을 통해서 주변의 인력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 네.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김영관, 박영관도 만날 수 있고 손자, 손녀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즐거워지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게끔 이제 네.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약과 약이 아닌 것과의 경계선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참. 예. 아무래도 복용을 해서 신체적인 변화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네. 예, 그런 경우는 약 복용을 제 해야 경험을 되겠죠.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좀 몇 년 된 얘기인데요. 네네. 디지털 치료 개발 전에 어디 미국에 좀 단기 연수를 갔다가 네네. 네네.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이클 헬스클럽에 이제 자전거 탄 프로그램인데 VR을 쓰고 가요. 네네. 그럼 내가 꼭 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VR에. 네네네. 이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 새가 잘 날아가. 네네. 근데 대박을 천천히 밟으면 이제 떠벌어지기 시작하는 네네,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안전하게 날으려면 열심히 밟아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그 치료제예요? 네네, 그게 치료제예요. 아. 지금 외국에 나와 있는 문헌을 보게 되면, 네.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재활을 해야 되는데, 음. 빨리 움직이세요, 손을 드세요, 다리를 움직이세요, 뭘 하세요, 이거보다도 VR을 통해서, VR은 쓰는 것도 있지만 앞에 보는 화면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화면을 보면서 음. 따라 했더니, 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동기 유발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체가 떨어지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내가 해서 떨어질 것 같은 딱 느낌이 열심히 들더라고요. 네. 재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일찍 경험했네. 네, 네, 네.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네, 있습니다. 네. 네. 윤 팀장이 또 네, 질문한다고. 그럼 하는데요. 이게 나오면 어떻게 사용하나요? 혹시 약국에서 살 수는 있는 건가요? 네. 혹시 아, 맞아. 사용하게 어디서 사지? 되면 막 닌텐도 어. 게임처럼 네네. 그렇게 네, 하는 건가요? 네, 네. 닌텐도를 사야 되나요? 아마 어쩌면 닌텐도를 사서 게임 칩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로 이제 나오게 되면 네. 아마 일단 제 생각에는 의사 처방이 있을 거고요. 아마 병원에서 구매할 거고 네. 더 확대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제약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제약회사에서 예, 병원에 납품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 중에서 환자가 고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병원이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네, 의료와 관련된 약과 관련된 곳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앱으로 다운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네 그렇죠. 그 집에서 다운받아도 되죠? 병원에서 다운받으면. 근데 처방이 있고 아마 그 치료제는 아마 이게 아.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든 미국에 지금 말씀드린 네네. 그 ADHD 그 게임은요 네네. 우리 그냥 다운받는 게 아니라 가서 저 ADHD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처방을 해서 이 게임을 쓰세요 하면 그 환자에게만 오픈되게 돼 있어요. 아. 네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네, 못 이게 쓰- 전문의약품으로 취급하니까 네네. 철저하게 관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구나. 네. 약사 선생님들이 좀 컨설이 없어요. 네. 의약분업이 어떻게 되나 이거. 네네. 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치료제가 정말 많이 나와서 그런 네. 고민을 할 시기가 오면 네. 저는 뭐, 자기 적절한 치료를 알겠습니다. 했겠죠. 자, 네. 지금까지 Q&A 시간을 가져봤고요. 우리